안녕하세요. 정본양이에요. 냥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으며 1,500원 돌파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올해 평균 환율은 1,415원으로 1998년 외환위기 때 1,395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환율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결과라며 환율 1,400원 뉴노멀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3원 오른 1,465.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장중 1,475원까지 치솟아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2021년 이후 4년 연속 상승한 것은 국내 환율 역사에서 초유의 일이라며 환율 상승이 일시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환율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시장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환율 급등의 핵심 원인으로 한국인의 해외 투자 급증이 꼽힙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내국인의 대외 금융 자산은 2조 7,97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는 전분기보다 1,158억 달러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달러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3분기 증권투자 잔액은 1조 2,140억 달러로 3개월 전보다 89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민혁 한국은행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최근 환율 상승에는 미국 증시 투자 확대,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도 등 수급 불균형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권하민 NH투자증권연구원은 수출이 좋아도 달러가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 구조가 핵심이라며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보수적으로 보유하는 가운데 해외 투자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수급이 디커플링된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구조적 요인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1.9%로 떨어진 반면 미국은 인공지능 AI 등 기술 혁신으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투자 매력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용구 신영증권연구원은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 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이 예전처럼 수출 확대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고 기업 가계 모두 체감 부담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준영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위원은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에서 관찰된 흐름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생산성 향상 둔화가 자본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져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500원 돌파 가능성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구조 개혁 없이는 장기적으로 원화값 하락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원화값이 1,500원대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권하민 NH투자증권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 중반까지 올라 1,500원 돌파 우려가 제기됐지만 현 시점에서 그 가능성을 높게 보긴 어렵다며 구두 개입과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공개 이후 급등 압력이 진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현 IM증권연구원도 고환율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 경기나 금융 시스템에 당장 큰 불안 요인이 나타난 상황은 아니다라며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까지 치솟는 국면이 아니라면 과도하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 고환율의 여파는 이미 실물 경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원화 기준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이 정도로 급등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원재료와 중간재 같은 경로를 통해 비용 측면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이 비용 측면의 상승 압력을 언제, 얼마나 소비자 물가에 전가할지에 따라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2026년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내년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환율은
평균 1,37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올해 평균 환율은 1,414원, 내년 전망치는 1,456원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을 낮추는 것보다 높은 환율을 전제로 한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의 고환율은 일시적이거나 순환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결과라며 앞으로는 높은 환율 수준을 전제로 2026년 경제정책과 투자산업기업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위적인 원달러 환율 하락 유도는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활력과 성장성을 높이고 한국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이 높아진다면 자연스럽게 해외 투자가 줄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환율의 방향성은 대미 투자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연간 200억 달러의 외환 조달 상한액을 설정했습니다. 최예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연간 200억 달러가 실제로 유출될 경우 단순 회기 추정만으로도 약 100원 전후에 환율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달 방식에 따라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준비자산 감소가 누적되면 환율의 펀더멘털 상향 압력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관세율 15% 적용 시점이 법안을 제출한 달의 1일로 소급되는 만큼 특별법을 11월은 절대 넘길 수 없다며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이 확인되기 전까지 환율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활용, 기금 신설, 국채 발행 등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